흔히 운전할 때 나만 조심하면 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지만 손 쓸 겨를도 없이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오늘 진짜 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빗길 운전 좀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버스의 블랙박스인데요. 비 내리는 아침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서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이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충돌한 택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이 충돌한 택시의 영상으로 이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도로 인근인데요. 여기서 이제 택시가 쭉 달리고 있다가 정상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달리고 있는데 이날 또 와이퍼 속도를 보니까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근데 이때 검정색 승합차가 갑자기 옆으로 끼어드는데 이 승합차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고 결국 버스까지 충돌을 한 겁니다. 지금 저 블랙박스 택시의 맞은편에 있던 버스의 블랙박스와 또 택시 자체의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당시 이 사고가 어떻게 된 사고인지 영문조차 몰랐을 뻔했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택시 자체의 블랙박스를 나중에 봤던 그 영상 보면은 검은색 승합차가 분명히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영상 보면 그 가운데 노란색 중앙선 보이시죠? 그거는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그런데 검정색 승합차가 어떤 이유로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하니까 정말 이 택시 입장에서는 진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바로 이 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검정색 승합차가 끼어드니까 이걸 피하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차도가 미끄러우니까 그냥 미끄러진 거죠. 이 교수님. 요즘 정말 블랙박스가 혁혁한 공을 세운다. 교통사고에서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앞서 버스의 블랙박스만 봤을 때는 택시가 무슨 영문인지 이 중심을 못 잡고 막 와서 버스에 부딪힌 것만 봤는데 지금 택시 자체의 블랙박스 보니까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네, 결국에는 승합차가, 검은색 승합차가 결국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이고요.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거의 100% 지금 택시 기사의 과실로 지금 완전 다 뒤집어 쓸 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서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다. 이 단어가, 이 어구가 꼭 맞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아이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또 있는데요. 이때가 그러니까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입니다. 차량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승용차가 부딪히고 미끄러져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나가서 전신주를 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자칫하면 또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차량도 피해도 만약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 만약에 저 택시가 충격으로 아침에 출근길이라 그랬잖아요. 홍수민 아나운서. 저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서 만약에 정말 끔찍합니다만 인도로 만약에 차가 올라갔다면 정말 더 많은 끔찍한 인명피해가 났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앞서 블랙박스 영상 보면 저 검은색 승합차 중앙선을 무리하게 넘으려는 저 승합차 저 차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차량이요 정말 뻔뻔하게도 이 사고 직후 이 사고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뻔히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장면을.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도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도 현장에서 도망갔는데 다행히 그 다음 날에 경찰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 블랙박스 영상 이 영상이 없었다면 택시 운전자분이 모든 이 책임을 다 뒤집었을 뻔했고 먼저요. 그다음에 저 승합차의 이 차주도 운전자도 못 잡을 뻔했는데 근데 손 변호사님. 저 승합차 운전자 잡고 보니까 참 엄청난 얘기가 숨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보통 도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고 내고. 좀 뒤가 구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겁나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수배 중이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절도 차량이거나 아니면은 무면허 운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바로 무면허 운전이었는데요.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이번에 도주했다라고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는 지금 외군이었는데요.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히 그런 아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자분은 정말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큰 책임을 뒤집었을 뻔했고 최명규 원장님 그런데 이 외국인이라는 사람이요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 아니 무슨 이 대담한 심보로 이 무면허 운전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운전할 생각이 있을까요? 이제 무면허 운동자들의 가장 커다란 그 운전자들의 특징이 이제 충동성인데요. 네. 일단은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음주운전을 했건 난폭 운전을 했든지 간에 네. 점점 이제 무면허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아. 무면허 상태가 되게 되면 충동성이 없는 사람들은 뭐 버스 타건 지하철 타건 천천히 다닙니다. 네. 그러나 무면허 상태가 되더라도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생각나면 가야 돼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위험을 경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러나 아하. 이 외국인이 국내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네. 실제로 외국에서 운전을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운전을 오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고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외국인이 운전을 하던 주 장소가 우리나라랑 차선이 반대인 경우 네. 핸들이 반대인 경우는 그 좀 상황이 보통 때는 신경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선에 맞추게 되지만 뭔가 상황이 급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나라 차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중앙선을 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이건 이 의식이 지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요 손 변호사님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 택시 운전자분은 억울할 뻔했는데 네. 그럼에도 우리나라 법 같은 걸 보면 이게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다. 또 그런 얘기 있던데 혹시 이 사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이제 상대방 중앙선 침범 차량이 제공한 건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과연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느냐 네.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규정속도 준수 여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빗길의 경우에는 특히나 안전운행을 감속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여부 또는 전방주시 의무를 뭐 혹시라도 네. 이건 가능성입니다만 뭐 당시에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했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는데요. 어허. 일단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일단 했기 때문에 네. 중앙선 침범 차량의 몫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나만 조심하면 된다. 방어 운전이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인데 누리꾼들은 혹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누리꾼들 굉장히 이런 사고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런 사람들 도로에 많다. 중앙선을 막 넘나드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뭐 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위반을 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따끔한 한마디도 합니다. 조심히 네. 운전하십시오. 네. 그리고 운전대 잡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배려심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합니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조심하면 되는 방어 운전이 도로에서는 어떨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한 번 내뱉은 말은 뭐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쓴 글도 많은 원인 제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9월 10일인데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이제 올해 3월 초입니다. 네. 3월 초인데요. 두 남성이 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은 60대고요. 네. 한 사람은 40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싸우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서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아이고. 네, 서로 이제 그 폭력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서로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형사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요, 문서로 네. 작성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싸움의 결과 이 6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상해를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 40대 남성을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고요. 결국은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네.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아니 무슨 이 결투 예전에 무슨 영화의 결투 같은 것도 아니고 이 다툼을 벌이기 전에 합의서를 썼다. 근데 홍순민 아나운서. 네. 대체 합의서 내용이 뭔데요? 이 합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네.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맘 놓고 대놓고 싸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합의서를 써놓고 이른바 참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은
맞짱을 이제 서로 붙게 돼서 결국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60대 남성의 심정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연장자한테 함부로 대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0대와 40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이고요. 네네. 지금 40대와 이제 뭐 어떤 사우나를 이제 같이 가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네네. 문제는 그 사우나 직원 50대가 있었는데 네네. 그 50대에게 40대인 이제 이 살아남은 남성이 계속 불손하게 이제 대하고 이러다 보니 60대가 끼어들어가지고 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40대와 60대가 맞짱을 뜬 사건으로 네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60대 남성은 뭐 잘못된 40대의 행동을 고쳐보겠다라고 나섰다가 네. 결국에는 싸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사실은 되겠습니다. 네. 예. 물론 이 감정이 상한 40대 남성 그리고 60대 손님 연장자인 종업원한테 함부로 대한다며 이제 말다툼에 끼어들다가 그래 너 나랑 1대1로 해보자. 그런데 싸우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놓고 두 사람이 맞붙게 됐는데 결국은 2분 정도 만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60대 남성이 피해를 당하고 말았는데 홍수면 아나운서 네. 두 사람의 다툼에서 이 60대 남성이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60대 남성이 이제 1대1 주먹 다짐을 하는데 네. 2분 만에 턱뼈를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이제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면서 정신을 잃는데요. 여기서 이 60대 남성을 챙기지 않고 40대 남성은 그대로 사우나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잠시 후에 겨우겨우 이제 정신을 차려서 60대 남성이 집으로 가는 길에 네.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둘이 합의서까지 쓰고 싸운다. 이건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성 간의 어떤 순간적인 뭐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물론 이게 지금 뭐 지금 상당히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농담삼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심리가 좀 궁금해요. 글쎄, 뭐 이거를 남자들끼리 심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지금 뭐 여자들은 이런 일이 없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에서 40대 남성이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네.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상당 부분 이 합의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양형이 결정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우발적일 수 있느냐, 사전에 미리 합의서를 썼다는 거는 네.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인지하고 네. 그리고는 둘이서 뭐 합의를 해가지고서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발적일 수가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는 이런 종류의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네. 더군다나 폭력, 인명피해가 언제라도 날 수 있는 이런 정말 폭력을 어떻게 우리나라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하면 그냥 없던 일로 돌이키는지 폭력 사건에 대한 기존의 뭐 어떤 처분의 방식도 이거는 정말 이 사건이 유래되게 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처벌이 엄중하지 않은 네. 관대한 어떤 관행이 결국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몰고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최명기 원장님, 이 처벌 부분은 잠시 뒤에 손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고요. 아마 이제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은 아니 왜 그 상황에서 그 와중에 합의서라는 것, 또 이 1대1로 붙어보자 이런 심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라고 여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우나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갔다가 금세 나오는 게 아니어서 아마 이 손님도 사우나 단골이었으면은 네. 60대 남성은 사우나는 자기 영역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 말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50대 남성을 40대 남성이 무시하는 걸 보면서 네. 저게
굉장히 어떤 50대 남성한테 연대감과 동정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왠지 그 행동 자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허. 실제로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네. 우두머리한테 도전하는 사람이 붙을 때 처음부터 우두머리한테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갖다 건드려서 자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19세기 초까지도 네. 결투는 굉장히 많은 결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걸 네. 보면은 지금도 약간 그 결투 본능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게임도 보다가 보면 한때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게임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남자들 안에 있는 결투 본능을 끌어내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결투를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둘 다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격 능력에 대한 어떤 걸 전부 다 제시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60대 남성은 당연히 자기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40대 남성은 아마 자기가 결정타가 있다는 걸 갖다 숨겼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도 양쪽 중에 한쪽이 주도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됐을 네. 때 본인이 제 생각에는 어쩌면 40대 남성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죄송하지만 제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합의를 작성했는데 문제는 40대 남성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턱을 처음부터 가격했다는 거는 이분은 타격을 배운 분이에요. 그러나 타격을 배운 분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경기를 했을 때 타격을 배운 사람을 하기 때문에 가드가 있는 사람을 치게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약한 상대를 갖다 치게 됐었고요. 네. 그 사람이 더군다나 이 장소가 길이 되다가 보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돌이라든가 딱딱한 데 부닥쳐서 그렇죠. 뇌출혈이 일어날 건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마 쓰러지긴 했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의식은 살짝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겠거니 했는데 이분이 가질 수 없던 상식은 뭔가 하면은 네. 경막하 뇌출혈이라든가 네. 아니면 경막의 뇌출혈의 경우에 뇌출혈이 일어나자마자 2~3시간 동안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피가 뇌하고 두개골 사이에 쌓이게 되면은 네. 급속히 상실하기 때문에 네. 당시에 구호조처를 갖다 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했고 실제로 머리에서 막 피가 철철철철 흘렀으면 구호조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흘러내리는 피는 별로 없고 네. 그렇다고 눈이나 귀에 무슨 뭐 시커멓게 멍이 든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어쩌면은 그런 부분이 우발이란 뜻은 네. 때린 것 자체가 우발이란 뜻이 아니라요.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겠죠. 아니 그렇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요. 손 변호사님. 네. 재판부는 합의서 앞서 이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는 이 합의서와 그리고 우발범행 등을 참작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이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형법 24조에 피해자의 승낙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네. 처분할 수 있는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자의 승낙 규정이 적용되지 못할 겁니다. 안 왔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망의 결과까지 내가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법원의 그동안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승낙 규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 어떤 뭐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뭐 안수기도를 하는데 미리 뭐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승낙을 다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 같은 경우에 그게 구타행위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 인정 안 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반면 이게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나는 수혈을 받지 않겠다. 특히나 수술 중에 내가 긴급 수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난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의료진이 그걸 각서를 받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제 출혈이 많이 생겨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혈을 안 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하. 이런 경우에 의료진이 피해자의 승낙 규정을 적용받아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처럼 피해자의 승낙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안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양형에는 반영된 것이죠. 네. 즉 이제 상해치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법정형이 네. 이제 양형위원회 권고는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이 네. 사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징역 4년형 가운데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또 이게 이 합의서만 양형에 반영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양형 증거가 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로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4년 선고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40대 남성이 가해자가 당시에 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비극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